안녕하세요, 힐링스윙입니다. 자영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호흡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나름대로의 생존 전략 방법을 통해 완주를 하고 있습니다. 호흡을 하기 위해 머리가 나오는 순간 사실 몸의 전체적인 균형이 무너지는 부분이 찾아오는데요. 그래서 선수들은 머리를 최소한만 들어 호흡을 시도합니다. 우리 사람 신체는 머리가 반만 나와도 호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저렇게 할 수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가 반만 나오는 순간 당장 코에 물이 들어와 중간에 멈추게 됩니다. 억울하지만 기술적 부족으로 인해 머리는 물 밖으로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초급반 회원님들이 자유형 호흡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글라이딩의 불균형. 일반 회원님은 자유형을 할 때 왼쪽으로 호흡을 하는데요. 호흡을 하지 않을 때와 호흡을 할 때 글라이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른팔이 회전할 때 머리가 물속에 잠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왼팔의 방향이 직선 형태에 가까운데요.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직선이기 때문에 왼팔이 가리키는 방향이 앞쪽으로 뻗어 있어 좋은 자세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왼쪽으로 머리가 호흡하는 순간 오른팔 글라이딩에 불균형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요. 머리가 왼쪽으로 호흡할 때 몸통 역시 회전하게 됩니다. 롤링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부분이기는 하나 팔의 방향이 직선에 가까워야 됩니다. 몸통의 회전이 과하거나 코의 기능이 약할 경우에는 글라이딩은 사선으로 향할 수 있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영을 할 때 어깨 롤링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적절한 롤링을 가져가야 글라이딩을 직선으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는 글라이딩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누구든 사선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호흡을 어느 정도 먹고 뱉어야 하는가? 자영을 할 때 호흡을 많이 먹고 많이 뱉어야 될까요? 아니면 많이 먹고 적게 뱉어야 될까요? 보통 우리는 100% 호흡을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30% 정도만 공기를 뱉으라고 합니다. 이유는 적절한 양의 공기를 뱉어야 머리가 올라왔을 때 많은 공기를 흡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단거리 수영 선수들은 30% 이상의 공기를 뱉습니다. 물속에서 많이 뱉은 만큼 머리가 올라올 때 더 많은 공기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힘을 쓰기가 좋겠죠. 그래서 코에서 엄청난 물을 뿜어내며 들숨과 날숨을 시도합니다. 무조건 코로만 공기를 뱉을 필요 없습니다. 때로는 코와 공기를 동시다발적인 날숨을 통해 지상에서 엄청난 공기를 채우게 되는 것이죠. 폭발적인 힘을 쓰는 만큼 몸에서 소비되는 공기량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30%만 뱉어야 될까요? 자유형이 익숙하지 않는 상에서 많은 공기를 뱉을 경우 몸이 가라앉을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물속에 있을 때 30% 정도만 뱉는다면 폐 안에 적절한 공기를 보유할 수도 있으며 호흡을 하는 순간 큰 불편 없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초보자는 체내 공기를 보유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사실이죠. 기술이 부족할수록 몸을 띄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폐 안에 갇혀있는 공기들이 몸의 수평 자세를 잡아주기도 합니다. 향후 자유형이 숙달된다면 전력 질주에 도전해봅니다. 이때 기록을 재보면서 내가 공기를 많이 뱉는 것이 유리한지 적게 뱉었을 때 기록이 잘 나왔는지 확인을 하면서 나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셋째, 숨 쉬는 척하고 숨을 안 쉰다. 가끔 머리가 오른쪽으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호흡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흡을 시도할 때마다 코에 물이 들어가니 자체적으로 호흡을 스톱 해버리는 것이죠. 물속에서 코로 공기를 뱉고 올랐을 때 한 번 더 뱉고 마시는 동작을 아무리 시도해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연습을 통해 극복이 가능하지만 심리적인 압박감이 통제 능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과거에 물에 빠져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트라우마로 작용되어 신체가 말을 안 듣는 경우이죠. 코와 입이 유독 물 앞에서 호흡하기 힘들다면 기다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머리로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는 있습니다. 옆에서 조언도 분명 많이 들었고 수영쌤한테 끊임없이 반복적인 말을 듣게 되어 그냥 달달 외울 수도 있는 지경인데요.
왜 나 혼자 안 될까? 나는 세상 천지 바보인가 하고 부정적 생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직 나의 신체가 물과 덜 친해져서 그렇지 1년 2년 기다려주면 어느 순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스스로 혼자 놀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관심을 안 가지면 삐질 수도 있으니 적당한 관심은 필요합니다. 한쪽 팔만 돌리며 호흡을 해봅니다. 킥판을 잡고 호흡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평소 우리는 팔도 돌려야 되고 발차기도 수평 유지, 호흡까지 해야 되니 동시다발적으로 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잘 안 되는 왼쪽 호흡도 같이 하게 되면 이상하게 오른쪽 호흡이 더 잘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부분에 왼쪽 자세가 보상작용을 통해 우측을 더 원활하고 쉽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물론 연수반 수준에서는 호흡의 목적보다 몸통의 롤링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훈련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동작을 연습해도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원하는 결과도 달라지게 됩니다. 넷째, 결론적으로 롤링은 필수다. 우리가 자영을 할 때 어깨의 통증을 빠르게 느끼는 이유는 롤링의 부족입니다. 그나마 오른쪽은 호흡을 하러 머리가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깨의 롤링, 즉 몸통의 롤링과 함께 만들어지는데요. 왼팔이 회전하는 순간 머리가 물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좌우 어깨가 수평인 상태에서 롤링 없이 왼쪽 팔만 회전되고 있습니다. 왼팔이 마지막 피니시 단계, 어깨의 롤링이 부족하다 보니 불필요한 위치까지 이동하여 어깨의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다 팔을 앞쪽으로 복귀하는 그 과정에서 물을 이겨내지 못해 공중에서 꺾이게 되는데요. 단순히 롤링의 문제점이 어깨의 좌우 균형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나아가고자 하는 글라이딩의 방향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선수는 머리를 숙인 무호흡 자용에서 좌우 어깨가 물 밖으로 나오는 위치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좌우 균형 잡혀있는 롤링을 꾸준히만 할 수 있다면 호흡하러 나온 머리가 롤링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왼쪽 어깨가 물 밖으로 나와 있으면 오른팔은 글라이딩 상황에서 어깨가 물속에 잠겨 있어야 왼팔이 편안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물속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지만 양쪽 어깨와 몸통이 기울어지며 자연스러운 롤링을 현재 구사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의 롤링이 부족한 이유는 호흡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었지만 한 가지 더, 다운 스위프의 부족입니다. 어깨와 몸통을 옆으로 편안하게 회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손의 방향이 아래쪽으로 눌러 경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리는 자연스럽게 뛰게 되면서 몸통의 회전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오늘은 자유형 호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내뱉고 마시고만 생각했던 호흡이 어깨 롤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유의미한 결과로 보입니다. 자유형을 할수록 어려운 것이 워낙에 다양한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장거리와 단거리에 따라 확연히 다른 자세를 보이기 때문이죠. 실제 50m 수영 선수들은 다운 스위프 없이 직선 형태로 최대한 빠르게 뻗고 롤링보다는 당기는 힘에 따라 기록이 결정됩니다. 그만큼 환경에 따라 스타일의 변화가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은 자유형을 할 때 어떤 부분을 가장 힘들어 하나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